자, 이번엔 글리세린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린 특징은 첫 번째, 지방을 가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고요. 세 개의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어 그 수산화기에 지방산이 세 개 결합되어 있죠. 이 세 개의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글리세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색, 묻직, 감미,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물보다 비중이 크므로 물에 이렇게 놓았을 때 이제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표면 장력을 줄이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분제라든지 그리고 수분을 이렇게 제품 안에 이렇게 붙들어 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습제, 그리고 그 물과 기름이 잘 이렇게 혼합되어서 이렇게 퍼지게 하기 때문에 유화제라든지 그리고 향과 색을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제로 제과 제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다른 유기화합물, 지방과 그 탄수화물처럼 기본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특징 지우는 원소에 이제 질소, 황이 들어 있습니다. 질소, 황.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하면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단백질의 분류와 특성에 있어서 단순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텔린, 프롤라민 이런 단순 단백질에 복합 단백질을 이제 섞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당 단백질과 색소 단백질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단백질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단백질명은 당이 이제 글루코라고 하는데 프로테인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색소 단백질에 크로모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 단백질에는 이제 단백질 1차, 2차 분해 산물로서 이제 프로테인, 메타프로테인, 프로테오스, 펩톤, 폴리펩티드, 그 다음에 펩티드,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형태로 단백질이 유도되겠습니다. 이제 분해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은 정리하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다른 유기화합물, 지방과 탄수화물과 다른 특징적인 원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그 단백질의 분류에는 이제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이 있으며, 복합 단백질에 글루코프로테인이라든지 크로모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단백질이 되겠고요. 유도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의 단백질들, 그런 종류가 이제 유도 단백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특징, 그리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들 중에서 이당류 분해효소, 다당류 분해효소, 그리고 이제 산화효소, 그리고 지방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이 효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효소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은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촉매제이기 때문에 온도, pH, 수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어느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하는 선택성이 있습니다. 선택성. 그리고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이 온도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는 온도 범위 내에서는 10도 상승할 때마다 효소의 활성이 2배씩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제빵용 효소 중에 이제 아밀라제가 있는데, 이 아밀라제의 적정 pH는 4.6에서 4.8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온도와 pH가 되어야만 최대 효과를 효소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효소명, 그리고 그 효소명이 효소가 이제 분해하는 기질,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죠. 인베르타제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고요. 말타제는 메가당을 두 분자의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고, 락타제는 그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합니다. 다당류 분해 요소는 이제 이스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전분 분해 요소 아밀라제, 그리고 섬유질 분해 요소 셀룰라제, 그리고 돼지 감자를 구성하는 이눌린을 과당으로 분해하는 이눌라제 등이 있습니다. 다시 아밀라제는 이제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가 있는데 이 특징도 구분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파 아밀라제는 액화 요소, 그리고 내부 아밀라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 아밀라제는 외부 아밀라제라고 하면서 당화 요소, 단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당화 요소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산화 요소에 침화제가 있는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이제 단당류를 에틸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는 효소로서 제빵용 이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분해 요소 두 가지, 리파제와 스테ap신 암기해 주시고요.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이제 프로타제가 있는데 이 프로타제는 단백질, 펩톤, 폴리펩티드, 펩티드,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이제 제빵용 이스트에 들어있는 효소와 그렇지 않은 효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요소에 들어가지 않은 요소인 아밀라제, 셀룰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그리고 락타제까지 이 세 가지를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빵용 이스트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은, 즉 제빵용 이스트가 분비하지 않는 효소가 되죠. 나중에 이스트 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 재료과학의 밀가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펴주시고요. 자, 밀가루의 구조 중에서 배유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밀가루의 분류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의 구성 성분 중에 구성 성분의 특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밀알의 구조. 밀알은 배아, 껍질, 배유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배아가 2에서 3%, 껍질층이 한 14% 되어 있고요. 배유 부분이 83%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 배유 부분에서 껍질에 가까운 부분을 이제 외배유라고 부르고 중심 부위를 이제 내배유라고 하며 밀가루는 내배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듭니다. 이 내배유의 제빵 적성을 만드는 이제 글루텐을 만드는 이제 단백질, 제빵 적성을 만드는 글루텐이 있는데 이 글루텐을 구성하는 글루텐을 만드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이 글리아딘은 70% 알코올에 용해되고 묽은산 알칼리에도 용해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글루테닌은 묽은산과 알칼리 용액에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의 분류, 밀가루는 이제 강력, 중력, 박력, 드럼분이 있고요. 이 밀가루를 분류하는 기준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강력은 11.5에서 13% 정도, 중력은 9.1에서 10.0, 박력은 7에서 9, 그리고 드럼분은 11.0에서 12.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분은 빵에 사용하고요. 중력분은 우동이라든지 면류에 사용하고, 박력분은 과자류 및 튀김류 사용하고, 드럼분은 이제 스파게티라든지 마카로니 사용을 합니다. 강력분은 이제 경질춘맥이라고 하는 밀을 가지고 재분하는데, 경질이 뭐냐면 단단한 질을 가지고 있는 봄에 파종한 맥이 이제 보리가 아니라 보리맥의 보리긴 한데 이 보리의 뜻은 아니고 밀가루란 뜻입니다. 연질 동맥은 부드럽고 겨울에 파종하고 부드러운 밀가루다, 밀알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력분은 과자용 튀김용인데 연질 동맥 똑같은 뜻이죠. 그리고 드럼분은 드럼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제품의 유형별 분류 기준은 단백질이라고 했고요. 이 등급별 밀가루에도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회분 함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등급, 등급이 가장 높은 게 회분 함량이 가장 적은 거로서 0.4에서 0.3 정도, 3에서 0.3에서 0.4 정도의 적은 양의 회분 함량이 들어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밀가루의 구성 성분과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이제 빵을 만드는 밀가루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이 5가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글리아딘, 글루테닌, 메소닌, 알부민, 글로불린. 여기에서 빵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단백질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이라는 거. 그리고 이 5가지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은 글리아딘 36%, 그리고 글리아딘은 70% 알코올에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반죽에 신장성과 점성을 부여한다라는 거. 글루테닌은 묽은산 알칼리에 용해되죠. 글리아딘도 묽은산 알칼리에 용해됩니다. 그리고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죽에 질김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백질들은 그냥 이렇게 뭉쳐져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지 어떤 빵 반죽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제빵 적석에는 떨어지는 이 3가지 단백질, 글로불린, 메소닌, 알부민, 이것은 영양학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보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대부분, 그러니까 83%의 배후 부분에서 대부분이 이제 탄수화물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탄수화물의 이제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전분이 되겠습니다. 전분 나머지 외에 이제 손상 전분을 깨트리고 손상 전분을 파괴시킴으로써 전분을 이제 손상시킴으로써 나머지 이제 덱스트린, 그 다음에 올리고당, 메가당, 포도당 등이 함유되게 되겠고요. 이것은 설탕을 집어넣지 않는 빵들의 발효미생물의 먹이로서 이용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 성분 중에서 물을 흡수하는 성분 중에서 펜토산이 가장 많이 흡수하고요. 그냥 밀가루의 그 개별 성분 말고 함량에서 가장 물을 많이 흡수하는 것은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지방이 한 1, 2% 정도 들어있고요. 이 지방이 이제 밀가루 안에 포함이 되면 제빵 적성을 해치거나 저장성을 나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다음 이제 회분 함량인데, 이 회분은 밀가루의 등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요.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연질 소맥으로 이제 재분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7에서 9 정도 되고요. 회분 함량이 0.4 정도 되겠습니다. 밀의 재분율이 낮을수록 회분 함량이 낮아지고 고급분이 됩니다. 이 밀가루는 빵과 과자에 부드러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영양가는 높지 않고 이제 고소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분은 이제 회색 분말이라는 뜻이고요. 식물에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이제 태워서 남는 재를 이제 회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보면 한 10에서 14%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의 수분 함량이 1% 감소 시에 흡수율이 1.6에서 1.3 정도, 1.6에서 1.3.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효소 중에서 제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소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타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